라디오 광고를 모집합니다. 최고의 팟캐스트 청취율을 기록하는 국민TV 라디오는 시민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콘텐츠 그룹입니다. 생방송으로 또 팟캐스트로 광고하고자 하는 분은 서울 전화 3144-0933, 3144-0933 국민TV 라디오 사업국으로 연락주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모십니다.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가장 큰 스피커 국민TV 라디오와 함께 멋진 미래를 가꿔보세요. 자기 아이폰 줘봐. 좋은 거 깔아줄게. 어이 김씨, 갤럭시 S 내놔. 이거 내내 켜놓고 다녀봐. 좋아. 국민TV 라디오 스마트폰 앱을 깔아주세요. 혼자 듣기 아까운 방송 모두에게 골고루 듣게 해주세요.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나머지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 플레이에 접속하셔서 팟빵을 입력하시고 팟빵 앱을 다운받으세요. 국민TV 라디오가 언제 어디서나 깨끗하게 들립니다. 어때? 좋지? 이게 진국이요. 자,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DJ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함께 하시는 방송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라디오에서 제공하는 손병휘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대한민국 시각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통 2시부터 3시까지는 혼자 여러분들 사연 신청곡 이야기하고 소화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3시부터 초대 손님을 모시죠. 근데 금요일은 별일이 없는 한 2시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극동아시아에서 가장 바쁜 개그맨이거든요. 자, 안녕하십니까. 노정열 씨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범위를 좀, 글로벌하게 네. 시야를 좀 넓히세요. 극동아시아라 하면 몇몇 나라가 안 되잖아요. 그냥, 네. 동아시아라고 하던가. 아니, 아니면 동남아 전체라고 하던가. 아니, 그건 제가 아시아 전체라고 하던가.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고. 예.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합정동 지역에서 예.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예. 그래도 그게 좀 넓게 잡아준 거예요. 우리 노사모한테 걸리면요. 네. 아작납니다. 그 아작. 아니, 노무현. 자전거 타고 다니시죠? 아니, 노정현한테 사과를 요구하는 모임한테 무슨 제가 아작을 당한 일이 있습니까? 노사모는 짝퉁이고 아류작이고요. 네. 노정열을 사무치게 사랑하는 모임이 이번에 이제 국정원에서 그렇게 대선에 개입하고 네. 그 댓글 달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국정원에서도 파악이 안 되는 점조직입니다. 제 노사모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전거 바퀴를 항상 움직이기 전에 살펴보셔요. 그 혹시 뭐 앞뒤에 뭐가 깔려 있거나. 네네. 앞변이라도 박아 있거나 그런 거요? 예. 그게 앞권이거든요. 그게 앞권이에요? 네,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예. 핸들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왜요? 브레이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껌이라도 붙여놨나요? 예, 조작을 할 수 있거든요. 오늘 제가 자전거 갖고 온 거 보셨구나. 예, 저희 의원들이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개그계의 촌철살인마, 전두환은 그냥 살인마, 저는 촌철살인마, 네. 노정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다. 예. 며칠 사이에 또 많은 일들이, 물론 많은 일들이 아니고, 수면 밑에 있었던 것이 드러난 거였지만, 네. 우리 개그계 촌철살인마, 예, 열폭하고 계십니다. 요즘 며칠 동안 보니까. 제가 사실은, 제도권 주류 3사는 지금 못하고 있지만, 네. 예, 그래도 케이블 또 지역방송, 그 다음에 서울 TBS 진행을 3개를 맡고 있어서, 네. 제가 청와대 앞에 같이 갔어야 되는데, 아. 그러려면 그걸 내놓고 가야 돼서, 그렇죠. 왜냐면 방송인도 중립 의무가 좀 있습니다. 의사표시는 해도 되지만, 네. 우리 문성근 선배나 어제 탁현민 씨, 네. 또 우리 진중권 조국 교수는 의사를 표명하셨고, 저도 미력 하나마 합정동에서밖에 인기 없지만 그래도 제 노사모가 또 굉장하거든요. 네. 일당 100이라고 들어보셨죠? 일당 100. 예. 예, 거의 일당 100만 원씩 받아가면서 쓰는. 예전에 당백전이라고. 네. 흥선 대원군이 발행했다가 나라를 말아먹었었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라를 말아먹은 분들이 많군요. 네. 원래 이씨 가문에 훌륭한 피디들도 있는데 말아먹은 피디 가문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시국이 이제 엄중해지면 네. 저도 이제 마이크를 내려놓고 네네. 제가 무슨 정치인도 아니고 제야 운동가도 아니지만
시사풍자 개그맨으로서 할도리는 해야 되지 않나 싶고 그 전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병희 형이랑 네. 한 시간씩 떠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 오늘 얘기는 예. 뭐 노발대발인데 노발대발. 맞아요. 노발대발. 우리 코너 이름 노발대발로 예. 정했지. 글쎄요. 이 혈통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혈통 얘기. 예. 예. DNA나 유전자 얘기. 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동네 제야 개그맨이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정식 제도권 코미디언 안 했지만 네. 뭐 뒤풀이 있으면 마이크는 아니지만 숟가락 잡고 사회 보시면 이렇게 웃기고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웃겨서 저도 두 분 다? 예 웃기는 개그맨인데 예. 우리 손병희 선수도 머리가 상당히 우리 형수님이랑 두 분이 이렇게 명석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굉장히 똑똑합니다. 뭐? 그래서 밝힐 수는 없고 저쪽 관악산 쪽에 다닙니다 요새. 왜냐하면 제 후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하면 또 여러분들이 네, 또 그래, 알지. 그런 얘기 하지 마.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예. 역시 핏줄은 못 속인다. 아까 저 이승만 대통령이 말아먹었잖아요.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도 말아먹고 말아먹죠. 이렇게 말아먹는 거 좋아하시는 또 혈통이 있고 네. 또 우리 박씨 가문에는 쿠데타의 혈통이 흐르고 있어요. 예, 부친 아버지 박통은 군사 요원 쿠데타로 5.16으로 무력으로 쿠데타 하셨죠. 예, 18년간 네. 통치를 했고 예. 그 여식 대신은 박통은 네. 군사 요원이 아니고 정보 요원 쿠데타로 51.6%로 18대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면면에 흐르는 네. 그 혈통 DNA는 어쩔 수 없다. 네. 네. 그 많은 분들이 네.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식 법조인은 아닙니다만 실력은 그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랑 뭐 토론도 하고 그러는데 네네. 이번 사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네.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할 거 사과하고 네. 국정원 조사하고 해체할 거 있으면 해체하고 강도 높은 개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그거는 기본이고요. 기본이고. 우리가 그 형사법이든 민사법이든 책임론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예를 들면 직원이 잘못했을 때 사장이나 위에 간부가 어디까지 책임질 것이냐. 네. 그와 가지고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이나 사생활까지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예. 가장 쉽게 우리 시민들이 알아듣는 말씀으로는 쉬운 말씀이 있습니다.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네. 지휘, 관리, 감독, 태만과 소홀의 책임을 물어 윗선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선 경찰과장이 무슨 잘못을 했다. 네. 그 총경 밑에 급이. 예. 그럼 일선 서장은 보통 거의 총경급이거든요. 그렇죠. 그 위에 몇몇 서장은 큰 데 같은 데는 분당 같은 데는 뭐 경무관이 맞습니다. 별자리 하나들이 우리 예, 예. 군대로 따지면. 예, 예. 그랬을 때 일선 과장의 고의적이든 중차대한 과실로 인해서 어떤 형사 과정상에 큰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는 그 윗선 서장급까지 직위해제 내지는 대기 발령 내지는 그 예.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태는 이제 원세훈 국정원장이 개입됐고 조직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조작했다는 거는 이미 밝혀진 객관적 실체거든요. 그렇죠. 예, 불구속 기소는 지금 했지만. 네. 그러면 원세훈 국정원장의 바로 윗선은 국무총리와 대통령 딱 2명입니다. 그렇죠. 예, 그랬을 때 그 책임을 당시 김황식 국무총리나 이명박 예, 또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는 독대받지 않았던 것을 MB는 수시로 독대를 받았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네. 그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서 전직 대통령도 당연히 실정법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렇군요. 예, 그것까지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원세훈에서 끝날 일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보고 지시사항 내지는 묵인 방조 여부도 분명히 형사처벌의 대상이고 그거를 하려면 역시 검찰 조사가 필요하고 국정조사도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다. 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져봐야지 원세훈 혼자로 끝났을 것이다라고 단정하는 것 자체가 형사 과정이나 이 수사가 잘못된 것이고요. 예. 부실 수사고요. 그야말로 초동 부실 수사고요. 네네. 자, 또 한 가지는 그러면 박근혜 당시의 후보고 지금 현재의 대통령은 책임이 없느냐?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근혜 후보가 생방송 토론에서 기억하실 겁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댓글은 없었는데 마치 국정원이 개입한 것처럼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가 몰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했고요. 또 본인이 현행범 체포입니다. 국기문란과 헌정질서를 현재 유효하게 침범하는 국정원 요원의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또 헌법 위반의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을 마치 여직원 인권 유린 사태로 몰아갔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판은 원세훈과 이명박과 새누리당이 벌였지만 본인은 몰랐다가 아니라 본인이 12월 16일 대선 생방 토론 중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댓글이 있었는데 없었다라고 말을 했고 여직원 체포 과정을 인권 유린 사태로 속여서 발설을 했습니다. 그래요. 결국은 그러면 남을 속이 두 가지도 있습니다. 그죠? 예, 예. 법적인 얘기를 지금 하는 예.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새누리당이나 그 주변 측근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믿고 했다. 거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했다면 고의범이라 더 중대 처벌이 되고요. 몰랐더라도 중요한 사안에 관해서 그렇게 몰랐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지 진짜인 것처럼 했으면 중과실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고의범보다는 조금 책임이 적어지지만 중과실범도 엄격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세훈, 이명박, 박근혜 3자가 다 책임을 지고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되고 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삼성전자 이재용 씨 아들이 무슨 죄입니까? 국제영원중학교 부정입학되니까 자진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부정입학이라는 것은 학생이 컨닝을 하거나 본인이 뭘 보고 컨닝을 해서 한 성적 조작도 있을 수 있지만 본인은 모르게 학교하고 학부모들만 성적 조작이라든가 서류 조작을 통해서 사회적 배려 전형이 아닌데 사회적 배려인 것처럼 성적 조작이나 서류 조작을 통해서 학생은 모르는 상태로 입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학생은 책임이 없나요? 억울하지만 그 원인 무효된 학교와 또 학부모의 그 부정행위로 인해서 그 학교 다니는 그 학생 자체가 부정입학으로 인해서 그게 원인 무효가 됩니다. 네. 취소 내지는 네. 무효 사유라고 합니다. 우리 네. 행정법으로 예. 또 헌법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대선은 이렇게 되면 주장이 아니라 네. 물론 억지로 우길 수는 있습니다. 박근혜 거기까지 책임져야 되냐? 그 댓글 몇 개 했다고 국민의 민심 받게 이게 아닙니다. 댓글 몇 개가 아니었고 건수를 따지면 수백만 건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분명히 경찰은 대선 개입이 있었는데 없었다라고 밤 11시에 생방으로 국민들에게 허위사실 유포를 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 판 자체가 원인 무효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고의로 몰랐건 알았건 그 학생이 학교와 학부모가 서류 조작과 성적 조작을 통해서 사회적 전형으로 부정 입학을 한 걸 학생이 몰랐다 할지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판 자체가 원인 무효이기 때문에. 네. 이게 헌법과 행정법의 기본 원칙인 하자가 중대 명백할 경우에는 원인 무효가 돼서 취소보다 더 강합니다. 취소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지만 원인 무효가 돼버리면 그 취소냐 무효냐의 차이는 그 하자, 흠결, 그 잘못됨이 중대 명백하느냐 중대 명백까지는 아니고 그 밑에 급이냐를 가지고 따지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경우에는 후보 자체가 있지도 않은 사실을 몰랐건 알았건 알고도 그런 발언을 했으면 고의범이고요. 몰랐더라도 중과실범으로 원인 무효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따질 거 없이 물론 우기겠지요. 그래서 지금 뭐 무효냐 하차냐 이런 걸 떠나서 네. 이 판 자체가 경찰이 생방 토론 직후에 허위 사실로 국민에게 발표한 이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는 안 했더라도 억울하겠죠 본인은. 그러나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문재인 후보에게 있지 않은 허위의 사실로 현행범 체포 과정을 인권 유린 사태로 몰아갔기 때문에 그리고 국정원 댓글이 있었는데 없었다고 중과실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에 본인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경찰이 중간에 국정원 대상 개입이 없었다는 있지도 않았다는 그런 허위 사실로 국민의 민심을 조작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그러니까 댓글 단거보다 더 큰 부분이 바로 댓글이 있었는데 없었다라고 발설한 박근혜 후보 그리고 여직원의 체포 과정을 현행범 체포 과정을 인권 유린 사태로 허위 사실로 문재인 후보를 몰아붙인 점 또 그 직후에 경찰이 국정원 개입이 없었다고 그래서 마치 국정원 개입이 있었는데 없었던 것처럼 또 있었는데 없었던 것처럼 없었던 사실을 있는 것처럼 문재인과 민주당이 끌어붙인 극악무도한 일당으로 거짓말쟁이 집단으로 몰아붙인 그 사실이 하자가 중대 명백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6개월 하신 걸로 만족하시고 본인이 사실은 예단을 하셨죠. 제가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직을 사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본인도 아마 예단이 그때는 아마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고 그랬는데 본인 말씀으로는 대통령직을 제가 그래서 사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지시고 그냥 자진 사퇴하시는 게 지금 87년 6월 항쟁처럼 하야로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근데 이거는 주장이 아니고 원인 무효인 대선판이기 때문에 그러면 승부 조작한 게임의 결과도 다 받아들여야 되고요. 성적 조작한 학생들도 다 그냥 학교에 다니게 해야 됩니다. 그 학생은 다니고 있더라도 가짜 학생이죠. 그것처럼 청와대에 있더라도 그건 가짜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여야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자, 그래서- 그러긴커녕 네. 지금 그러긴커녕 지금 그게 아니었다. 내지는 대선은 판에 미친 영향이 미미했다. 이런 식으로 호도하고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들이 지금 계속 오리발 내밀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죠. 왜냐 궁지에 몰렸으니까. 예, 레이디 가카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있고. 네. 오죽하면 이제 NLL까지 들고 나왔겠습니까? 또. 그러게요. 네, 참. 그거는 자충수 중에 최하수 중에 하수를 둔 겁니다, 지금. 뭐 노정열 씨가 트윗에 올리셨지만 북한은 못하는 게 없고 MB는 안 해본 게 없고 누구나 아는 게 없고 국민은 모르는 게 없고 그리고 뭡니까? 저기요, 남의 그래도 저기를 좀 잘해주세요. 제가 할게요. 예. 글쎄 난 그 외우고 있잖아. 외우고 있어요. 넌 그건 지금 그 찾아가고 읽으려고 그러고 아니, 있잖아. 좀 보고 하실래요? 예. 네, 제가 5시간 전에 올린 거는 예. 크허헉 총체적 부정선거로 헌법을 유린하고 민심을 도둑질한 내란범들이 궁지에 물리자 노무현 NLL 발언으로 북풍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야당은 행동이 없고 여당은 양심이 없고 노무현은 놔둔 적이 없고 이명박은 안 해본 게 없고 박근혜는 해본 게 없고 북한은 못하는 게 없고 언론은 말하는 게 없고 국민은 모르는 게 없고 현 정권은 정당성이 없습니다. 노무현은 정말 놔둔 적이 없어요. 도대체 임기 끝난 지가 언제고 돌아가신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우리 역사상 계속 살아계실 것 같아요. 현 정치판을 좌지우지하는. 최소한 새누리당이 계속 이렇게 울거먹을 것 같은데 그 조국 교수님께서 아까 이런 글을 네. 페이스북에 올리셨어요. 서울대 총학생회 시국선언을 시발점으로 국정원 선거 개입에 대한 대학 학생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일베들은 서울대 총학생회 간부의 얼굴과 신상을 올리면서 인신공격을 대거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돌 그룹 2PM의 황찬성은 시국선언을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저녁 7시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대학생들이 촛불문화제를 벌일 예정이다. 오늘이죠. 그러니까 어젯밤에 올리셨으니까.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여야는 국정원 국정조사 개최에 노력한다는 합의를 했다. 노벨 경제학 수상자 토마스 사전트 교수의 표현을 따라 해본다. 불쉿. 예. 까지 말란 얘기군요. 이번 사안을 의회에게만 맡길 경우 절대 제대로 풀리지 않을 것이다. 의회 가로 열고 맞는 괄호 닫고 의회주의자들은 여의도 안에서 나오지 마라. 이 사안을 두고 중도, 절제, 운운하는 자들은 헌법을 다시 읽어라. 헌정, 문란, 범죄의 주범과 공범 모두 민주주의 적이다. 시민의 직접 행동이 있을 때만 국정조사도 이루어지고 박근혜 대통령도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사과하고 재발 방지가 아니고요. 예. 그건 이제 아마 유연화 전략으로 1단계를 착수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한 대로 학생이 승부 조작에 관여했건 안 했건 성적 조작에 관여했건 안 했건 서류 조작에 관여했건 안 했건 그 판 자체가 하다가 중대 명백한 흠결이 있기 때문에 네. 행정작용과 국가작용은 원천무효, 원인무효가 됩니다. 지금 좋습니다. 이번 네. 대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댓글까지 미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일반 국민들이 지켜봤던 그 생방송 토론 때 그 발언과 그다음에 그 직후에 있은 경찰청의 그 개입이 가장 심대한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의 법리에 따라서 이거는 취소 사유가 아니고 원인 무효인 명백한 그러니까 판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죠. 굳이 우리가 이제 비교하자면은 만약에 미국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무효겠죠. 예. 아니 미국 그렇게 선진국으로 떠받드는 금과학주처럼 떠받드는 미국에서는 탈세와 관련됐든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그런 워터게이트 하나만으로 그냥 대통령이 물러납니다. 일본이었다면은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일본 같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네, 우리 지금 친미 국가니까 미국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저 민변이라든가 친일이기도 하군요. 이쪽 그 친일 국가잖아 지금. 그러니까 민주화 변호사 협회나 거기도 유연화 전략으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법을 전혀 헌법 정신이나 법의 가장 큰 거는 정의 구현이거든요. 네. 우리 전통도 정의 구현이라고 하셨지만 그걸 잘못해서 한 겁니다. 왜냐하면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고 인권입니다. 그다음에 국가의 통치 구조를 정한 게 헌법의 두 가지 얼개입니다. 구조가 기본권 편하고 통치 구조 편인데 통치 구조는 그야말로 실정법적으로 이렇게 짜기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두 번째 마이너에 해당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기본권 편입니다. 헌법이란 것이 인류 역사상 수많은 민중들의 투쟁과 희생과
그런 결과물로 얻어낸 게 시민의회 민주주의, 뿌띠부르자 민주주의고요. 아직 실체 민주주의는 갈 길이 멀지만 지구촌 전체가. 어쨌거나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와 수단과 과정을 무시하면 더군다나 그것이 미미한 것이 아니라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가져왔다면 그것은 애초부터 원인 무효가 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이고 이게 근대 의회 민주주의, 뿌띠부르자의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네. 더군다나 어느 나라 헌법이든 근대 헌법 중에는 국민의 기본권, 인권을 유린하는 그 어떤 실정법적 작용도, 예를 들면 지금 말하는 공소시효라든가, 뭐 대선 관련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다든가, 이거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국민의 저항권, 저는 저항권이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시민 불복종이나 국민 저항이라는 표현보다는 제가 트위터에도 썼지만 시민 주권 회복 운동이고 정의 구현 회복 운동이고요. 그다음에 헌법 수호하니까 또 웃기네요. 저 호원 철폐해서 나쁜 헌법을 유지하고자 했던 게 87년 호원. 헌법을 수호하자는 게 전두환의 입장이었지만 그 잘못된 헌법, 악법은 바꿔야 됩니다. 지금의 헌법은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헌법 수호 운동을 벌이는 거지 국민 저항이나 불복종이라고 불러서는 안 돼요. 다시 한번 헌법 지키기 운동, 헌법 지킴이 아니면 주권 회복 운동 내지는 주권 수호 운동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찰, 검찰, 선거관리위원회 그다음에 통계청을 제가 퉁계청이라고도 이름 바꿨지만 이런 국가기관을 개입해서 한 국가기관 쿠데타이기 때문에 군사 쿠데타와 마찬가지로 원인 무효에 해당합니다.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기 때문에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고 책임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진 사퇴, 중도 하차, 원인 무효가 됩니다. 이 시점에서 노게임 처리하고 다시 보수주의자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되든 다시 새 판으로 짜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국민적으로 다시 문재인, 안철수, 박근혜 후보가 나면 모양새가 이상해지잖아요. 네. 조금 죄송하지만 국민적 여론으로 세 사람은 빠지고 다른 후보들이 나와서 다시 12월 달에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도 아무리 당선이 됐어도 다 재보궐선거를 치르거든요. 금권이 개입했다거나 아니면 자기 학력 속인 것 가지고도 법원에서 국회의원들이라는 게 사실 높은 지위입니다. 대통령 다음으로. 국민 개개인을 대변하는 1인 기관이고요. 그래도 대법원에서까지 선언을 하게 되면 재보궐선거를 치릅니다. 똑같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것뿐이지 하자가 중대 명백하면 재보궐선거를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본인이 원했든 원하지 않든 중과실범에 준하기 때문에. 자, 조국 교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가장 그 키포인트는 그거죠. 의회주의자들은 좀 닥치고 있어라. 이번에는 그래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 국회의사당에서 나오지 말고 니들끼리 치고받던가 정치공학적으로 뭐 하던가 뭐 이런 건 니들이 알아서 하고 이거는 제대로 다뤄야 된다. 네, 주범과 공범들 모두 다 제대로 처벌받아야 되고 진상이 밝혀져야 된다. 그래서 공동 정범에는 아마 네. 원세훈 또 김능환 선거관위원장이 있죠. 그리고 이제 경찰의 수뇌부도 조사범 내지는 방조범이 될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급박하게 돌아가는 와중에 그것도 밤에 말이죠. 밤 심야에 뭐 별 관계 없었다. 라고 경찰을 통해서 발표하게 하고. 관계 없었다라고 안 했죠. 그냥 댓글 없었다고 그랬죠. 댓글이 없었다 그랬나? 네, 그러니까 완전히 허위사실입니다. 네. 잘 모르겠다라든가 네. 조사 중이라든가 지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때라든가 지금 현재 아이디가 이렇게 파악됐는데 관련 여부를 조사 중 정도까지여도. 그리고 라디오 21이 아니라 지금 국민TV 라디오를 통해서도 수시로 방송되고 있습니다만 그때 투 후보자 간 토론 과정에 있어서도 박근혜 당시 후보가 이 부분을 음모라고 주장을 하고 우기고 있었던 그런 대목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이 와중에 대학생들 오늘 청와대로 진출하면서 시위하다가 전원 연행 당했고요. 예. 노무현이 NLL 포기한다고 했으면 노무현이 책임지고. 근데 여기 왜 NLL 얘기가 나오는 거야, 도대체? 예? 왜냐하면 이제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북풍과 이 노무현 대통령을 끌고 들여야 이게 이제 논점을 흐리고 물타기 하는 건데.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미 이 사안은 속속들이 드러나는 이 실체적 부정 선거 이기 때문에 이 도도한 역사적 강물의 흐름에 물타기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실 치려면 역시 또 미리 치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네. 이것도 만시지탄입니다. 그쪽 입장에서는. 그리고 미미한 결과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사람은 알고 있었고 왜 이 얘기를 하지 않을까 내지는 왜 이게 그냥 넘어갈까라는 부분이 바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었다는 겁니다. 예, 그것을 마치 20대 어린 여성의 인권을 그걸 볼모로 삼아갖고는 민주당이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다라고 물타기를 했었고 그게 넘어갔는데 예. 그거는 그때 선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갔을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집단에 의해서 또 표창원 교수 가깝게는 표창원 교수의 그 청원 요구에 의해서
지금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물타기를 한다거나 하는 이런 세력들. 평소에는 보도도 하지 않다가 지금 바로 노무현의 NLL을 운운하면서 도배해버리는 그런 찌라시들. 이런 거에 현혹돼서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국민 TV가 소중하고요. 근데 사실 뭐 통폐합할 그런 사안은 아닌데 우리 원칙과 상식의 방송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국민 TV 있죠. 뉴스타파 있죠. 그다음에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또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미디어 오늘 이런 네. 뭐 민주진보나 정호승 씨 그리고 이희진 작곡, 박성환 밴드의 노래 깃발이었습니다. 깃발. 처음 들으셨죠? 네, 제가 좋아하는 곡이에요. 고발 뉴스 빠졌다고 어떤 분이 지적해 주셨어요. 아니 뭐 계속 뭐 한두 분이겠습니까? 네. 우리 뭐 노종면 기자나 이기상호 기자나. 네. 노정명 기자 지금 도보술래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네, 다음 주까지 하시는데 그동안 전화 통화를 2번 했었고요. 예. 다음 주 수요일쯤에 다시 한번 통화하려고요. 어제 미녀랑 거쳐갖고 지금 어디 다른 데 또 가고 있는 모양이에요. 아무튼 뭐 우리 경제니 뭐 잘 사는 나라 그러는데 정말 그 전 세계에 부끄럽지 않은 나라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그게 기본이 바로 헌법과 국가 기강이 바로 선 그 원칙과 상식적인 거잖아요. 사실 그거는 여야나 진보 보수 좌우의 문제로 치부해볼 일이 아닙니다. 토요일 날 광주에서 한겨레 25주년 기념 토크 콘서트를 했어요. 아, 예. 지난주 토요일 날. 좋은 건 혼자만 가. 그래. 혼자 가는 건 아니고요. 공정 작가하고 표창원 교수하고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자리에 네 혼자만 갔잖아. 아니 한겨레 신문사에서 3사람 출연료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제 출연료를 반으로 나눠서 같이 갈까요? 뭐 그건 아닌데 방송 중이니까요. 어쨌든 네. 방송 중이니까 예. 더 이상한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 네. 그런 좋은 자리는 알겠습니다. 같이 다음에는 가고요. 예. 제 출연료 얼마 안 되는 거지만 벼룩의 간을 빼먹기를 좋아하는 우리 손병희 선수로 해서 아니요. 전 그거 제 거마비를 벼룩에 가는 시라고 대신 임춘의 라면을 좋아해요. 제 기름값 대신에 그 자전거 체인을 하나 제가 사드릴 테니까 도보술래보다는 자전거 여행으로 이렇게 오세요. 광주 얼마 안 걸립니다. 그래요. 근데 아무튼 얘기 무슨 좀 말씀을 해줄래요? 하려고 했냐면 예. 광주 한겨레신문 25주년. 야, 네, 벌써 25살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네.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이런 언론 상태에서 9시 땡 하면 본인은 땡전 뉴스, 네. 각하 뉴스가 있었고 국민의 눈가기는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언론이고 미디어 일지인데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친일 군사 쿠데타 세력 또 경제 성장 일변도 과정과 절차 수단은 무시하고 무조건 결과만 주면 장땡이라는 이런 거를 반백년 동안 국민들에게 주지시켜온 게 사실은 주류 신문 방송사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진정한 국민들의 그 목소리가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 국민신문으로 만들자고 한 게 국민 공모주 방식의 한겨레 신문이었고. 네. 아주 대단했죠. 네, 중고 거의 폐기 직전에 그런 윤정기를 사다가 한 푼, 두 푼 모아서 처음엔 8년으로 발행을 했어요. 그죠? 예. 그게 가능할 것인가 했는데 결국은 해직 기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신문들의 그 월급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3분의 1 수준이나 딱 예, 하더라고요, 당시. 예. 그러니까 뭐 300 받던 사람은 100만 원 받고 그야말로 독립운동을 한 거죠. 그렇죠. 우리도 그때 예. 학생의 몸으로 보탰었고 어땠었냐면은 같이 학생회실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동아리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새벽에 뻗어갖고 자고 있는데 주섬주섬 일어나 옆에서 그래서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신문 배달하러 가야 되는데 뭐 신문 배달하니 한겨레. 당시에 그 한자 투성이고 새로 쓰기 일변도였는데 한겨레 신문이 들어오면서 한글로 거의 쓰고 그다음에 가로 쓰기여서 아주 혁신적이었지만 어쨌든 그것이 되면 훨씬 더 좋아질 줄 알았지만 훨씬 더 좋아지진 않았고 세상이 약간 좋아질 뻔했고 좋아는 졌습니다만 역시 조중동이나 KBS, MBC, SBS 이런 조중동 방송 3사라는 6대 신문 방송사 메이저에서 우리 사회 정의와 상식을 세우기에는 여전히 이 재벌을 비롯한 기득권층 또 정치계 관료계 쪽에 있는 이런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보다는 특권과 반칙을 해서 컸고 그걸 유지하기 위한 그리고 특권과 반칙을 해야만 더 맛있는 그 과실을 따먹는 그런 부류들이 아직도 온전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좌우도 저는 잘 모릅니다. 진보 보수도 잘 몰라요. 그냥 바르고 따뜻하고 착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고 그 기본이 바로 국가기관이라는 거죠. 바로 경찰과 검찰, 선거관리위원회. 그럼 늘 말하지만 DJ 노무현 때는 그런 관여가 없었냐? 비할 바가 아니죠.
거기도 사람이고 권력인 이상 말 타면 경마 잡고 부리고 싶다고 왜 DJ 노무현 최고 권력자라고 국정원이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선거관리위원회나 국세청을 동원해서 권력을 사유하고 싶은 욕심이야 인간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네. 밝혀진 것만 가지고서는 비할 바가 아니다. 네. 1000대 1 정도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선거 때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이 한마디 했다고 탄핵까지 몰고 간 세력들이 있습니다. 있었죠. 네. 그거에 비하면 후보 자격입니다만 대통령 후보도 유력할 경우에는 준 대통령 자격이거든요. 네. 그 사람 입에서 현행범 체포 과정을 그것도 그냥 현행범이 아니라 국기문란의 헌정 질서 유린의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을 여성 인권 유린 사태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네. 분명히 있었던 댓글을 없었다고 얘기했고 국정원마저도 선거기간에 끌어들이는 민주당인 것처럼 문재인 후보인 것처럼 호도했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탄핵감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바로 자진 사퇴해야 되는. 역지사지 해보자 이거예요. 역지사지. 만약에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당선이 됐다고 치자고요. 그랬을 때 야당에서 아마 분신한 보수주의자, 예. 참 수급골통들이 예. 꽤 있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됐다고 칩시다. 그리고 근데 이게 밝혀보니까 국가기관이 개입했다고 쳐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은 뭐라고 했을까요? 물러났죠. 예. 할 사람도 아니지만. 예, 그렇게 할 사람도 아니지만 네. 그 과정에서 얘는 잘못됐다 고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은 그 과정 자체에서 일단은 사과를 할 게 있으면 사과하고 원인무효란 걸 알죠. 예, 알죠. 노 변호사는 사실 똑똑한 변호사였고 예. 지금 제가 아까 말한 행정작용과 국가정의 가장 기본 예, 공소시효 이것도 2차적인 거라고 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 말씀하셨어요. 헌법을 바꾸는 게 국민의 주권입니다. 네, 지금 헌법 바꿨잖아요, 우리가. 네, 네. 7차 개정, 8차 개정 이런 식으로. 예, 예. 공소시효를 잊고 말게 하는 것도 국민이 하는 것이고 그게 가장 인류 역사의 주권이 가장 기본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끝났으니까 퉁쳐 이거는 실정법밖에 모르는 사람 얘기고요. 네. 가장 역사와 국민의 기본은 기본권이고 그게 문서화된 게 헌법입니다. 네. 이 헌법을 건들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국민 주권 운동 차원에서는. 좋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금 이 정도까지 반복해서 강의를 하셨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기는 힘들 것 같고 예. 다만 그 다음이죠. 그 다음. 그러니까 고상하신 양반들은 이거 대강 밝힐 거 밝히고서는 넘어가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죠. 국민들밖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요. 해야 하니까 하는 거지. 네. 재보궐선거가 있을까 하야를 할까 자진 사퇴할까 이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네. 인간은 할도리를 하다 가는 것이지 네네. 꼭 승리하기 위해서 게임을 하고 승리만이 최선의 결과는 아니거든요. 국민의 할도리를 하다가 가는 것이고 그러면 독립운동 하다가 광복을 못 보고 돌아가신 35년간의 그 치욕적인 그것도 현실이니까 인정해라 아닙니다. 그거는 가짜 정권이었고 가짜 정부였고 어용정부였죠. 35년 일제 통치는. 그러니까 질에 겁먹거나 질에 예단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맞습니다. 얘기예요. 예, 도도한 역사의 흐름이 12월 재보궐까지 가니 아니면 이명박 정부는 5년을 버텼습니다만 네. 2008년 소고기 광우병 사태 때 절차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했고 그렇기 때문에 1년 차에 이미 심대한 타격을 반 이상 입었고 절름발이로 4년간을 버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가 전직 대통령도 억압수사로 인해서 스스로 가게 만들었고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 중에 제일 하선 안 되는 23조의 혈세를 단군일의 가장 환경 파괴 사업이고 가장 뇌물 사건이 네. 지금 밝혀진 것만 7천억이 증발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10%를 잡으면 23조의 10%면 2조 3천억은 네. 정치권과 이쪽으로 흘러 달아갔다고 봐야 됩니다. 이건 심증이지만 4대강 얘기예요. 그걸 네. 위해서라도 국정조사해야 되고 검찰조사해야 되는지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검찰은 수사를 지금 물타기 하려고 지금 어느 정도 진척 중인데 어디까지 선을 긋지. 선을 뭐 긋게 있습니까? 당연히 이명박 책임이죠. 좋아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잠깐 예를 드셨던 두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신다면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한번 노정열 씨가 한번 재연해 보실래요? 그러면 DJ하고 노무현 대통령 두 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부탁드릴게요. 아따, 겁나게 반갑습니다. 존경하고 사랑에 맞지 않는 우리 국민TV 애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말하자면 온리 앤드 퍼스트 노벨 피스 프라이즈 위너, 여러분의 DJ입니다. 반가. 아따, 박수 속천하게 쳐보라요. 새끈하고 화끈하게 쳐버려야 되는 겁니다. 특히 원칙과 상식을 얘기하고, 민주화 진보를 얘기하는 사람들일수록 박수 새끈하고 화끈하게 쳐버려야 돼요. 지난 5년 반 동안 어디 가서 박수 치는 거 보면
쬐까나니 치니까 쥐새끼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된 거 아니에요. 박수는 쥐 죽은 듯이 치면 안 돼요. 새끈하고 화끈하게. 그리고 지금부터는 닥치고 하야, 닥치고 불금, 닥치고 중도사태, 닥치고 원인무효 이렇게 닥치고를 해줘야 돼요. 예, 더 이상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이 조금 있어요. 그 팔자라고 생각하시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아무튼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나로서 제가 이렇게 하늘나라에 있어도 대한민국 돌아가는 꼬락서리를 보면 이렇게 쪽팔리고 정말 부끄럽고 이런 개망신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죽었으니까 구인됐으니까 시원하게 말로 한번 찌끄러 볼게요. 원래 제가 점잖은 사람인데 노벨 평화상 수상자도 욕하불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런 확 국가기강이 문란해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국격도 없는 경우가 없었어요. 창피해가지고 저승에서도 제가 대처수상 볼 수가 없어요. 조지 부시 아버지도 볼 수가 없어요. 쪽팔려가지고. 사우스코리아 지금 엉망이고 난리라고 지금. 어떻게 폴리스하고 CIA가 대선에 개입할 수가 있습니까? 미국 같으면. 국가기관들의 이름이 다 바뀌어져 버렸어요. 지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박자로 둘이 통일해버리겠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5년 반 동안 얼마나 없어진 게 많습니까? 국가기관이 다 이름이 바뀌어버렸어요. 통계청이 아니라 퉁계청이고요. 아까 경찰이 아니라 견찰1, 검찰이 아니라 견찰2, 국정원,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국가정치원, 선거관여위원회가 돼버렸어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쭉 팔리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명박근혜 두 사람은요.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게 귓근형이 처먹었어요. 제가 죽기 전에 틈날 때마다 두 손을 꼭 잡고 유언 삼아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얼리 이명박근혜 두 사람 일로 와봐요. 제발 존일하니라고 국민과 공생하세요. 그랬더니 국민을 고생시키고 있어요. 국민과 상생하세요. 그랬더니 국민을 살생하고 자빠졌어요. 4대강을 죽이고 민주주의를 죽이고 남북관계를 죽이고 서민경제를 죽이고 국민과 소통하세요. 그랬더니 국민을 소탕하고 자빠졌어요.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랬더니 국민을 항복하게 만들고 있어요. 국민에게 빛이 되어주세요. 그랬더니 국민에게 빚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손만 댔다 하면 성공하는 마이다스의 손이 돼주세요. 그랬더니 손만 댔다 하면 망가뜨리는 마이너스의 손이 돼버렸어요. 와. 수도권과 서울만 살리지 말고 이제는 지방을 살리고 지방을 키우고 지방 분권 시대를 만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지방을 살리고 지방을 키우고 지방 분권 시대를 만들어버렸어요. 도덕적인 정권이 돼주세요. 그랬더니 도덕적인 정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애국을 하세요. 그랬더니 매국을 하고 자빠졌어요. 이렇게 귓구멍이 어두운 청와대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보청기를 사다 주고 아니 이번 판을 보니까 이거는 뭐 보청기 할 것도 없이 싹 다 판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원인무효입니다. 가짜 대통령으로는 5년을 버텨도 진정한 대통령이 아니에요. 보수든 진보든 다시 한번 새 판으로 노게임 처리하고 새로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통성, 정당성이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신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반값 등록금, 쌍용차 국정조사, 국정원 국정조사, 경제민주화, 33년 전 소녀 가장 때 받은 6억 원 사회 환원, 약속만 있고 실천이 없어요. 원칙과 신뢰의 대통령이 아니라 반칙과 신뢰의 대통령이 되어버렸습니다. 언론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극악무도한 국기문란 사태면 연일 대서특필하고 그런 것이 좌우를 떠나서 국가 언론이 할 역할인데 NLL 이런 건 크게 터뜨려불고 시민들의 이런 국민 주권운동은 쬐까나 나오지도 않고 이게 대한민국의 신문방송사 소위 메이저 주류 언론들입니다. 김대중! 니들은 언론도 아니야. 그 마이클 잭슨 선생이 지금 제 옆에 있어요. 어이 마 선생 일로 와봐요. 네. 사우스코리아에 대해서 노래로 한마디 찌끄러 불어요. You are not alone. 봐요. 이제는 다 알잖아요. 한국 사람들도. 니들은 언론도 아닙니다. 검찰이 얼마나 썩었으면 김광준이 그 뇌물검사하는 경찰이 수사하던 것을 LTE 빛의 속도로 낚아채고서는 오죽 성접대 받고 삼성 장학생이 돼가지고 국민을 괴롭히고 권력에 아부하고 공안정권 조성해가지고 민주주의 억압하고 떡검은 어둠 속에서 원래 떡을 썰던 한석봉 엄마의 칼이 떡검인 거예요. 근데 이 떡검들이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라고 법복을 입혀놨더니 하늘이 무너져라 꼬추를 세우고 쑤시고 다니고 확 다 잘라버라 이씨. 아무튼 나라가 개판이 돼버렸습니다. 아니요 이제 닥치고 닥판을 엎어버려야 돼요. 국민의 힘밖에 없습니다. 이기지 않더라도 가야 되는 겁니다. 왜 그게 사람의 도리니까.
이의를 쫓지 말고 의의를 쫓는 국민이 돼야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튼 할 말은 많지만 여기서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원래 늙으면 말이 많아요. 아이고. 죽으면 또 말이 더 많아져요. 김대중. 제 이름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요즘 국가 하는 일 보면 너무 대중 없이 이래요. 김대중. 대중 없이 그냥 대충 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저 어르신, 여기서 이렇게 이러시면 안 돼요. 시끄러워요. 대중을 위한 대중의 정치를 펼쳐야 됩니다. 자, 여기서 대충 마무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대중 마무리할게요. 네. 시간 나시면 동계동 DJ 도서관에 놀러 오시면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짧게 줄일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원래 말이 진짜로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국민TV 오니까 딱 말이 막 화성처럼 막 쏟아져 보네요. 여러분, I love you. 반가. 우리 시대에 행동하는 양심, 국민TV와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잡기 위해 나선 우리 조국 표창원 교수님, 그리고 잘생기고 섹시한 개그맨 노정열, 그 옆에 손병인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300명 금배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국민 3천만 명이 일어나서 이 개판을 살판으로 엎어야 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전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우리 독립운동하다가 가신 우리 수많은 순국 독립지사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지금 쪽팔려가지고 얼굴 들고 살 수가 없어요.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국민 여러분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행동하는 양심이 돼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시고 원칙과 상식을 지켜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행동하는 양심, 국민TV, 손병희의 나라지 가지 않아도 만세! 고맙습니다. 지금 저 옆에 다른 분이 기다리고 계신데. 아이고야, 네. 예, 우리 선배님 진짜 말 많다. 야, 이쯤 되면 또 지 혼자 죄송해요. 지 혼자 다 해먹자는 얘기지요? 예. 아이고야, 진짜 뭐 할 말을 다 했어. 저는 뭐 말할 게 없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있다면 우리 DJ 선배께서는 이명박근혜 두 분이 귀가 어둡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고 특히 MB는 저 세상을 보는 눈이 작았어. 예, 세상을 좀 잘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쌍꺼풀 해줄까요? 쌍꺼풀 전문입니다. 선거 기간이 이렇게 개입을 하고 이명박근혜 5년 반 동안 없어진 게 너무나 많지요. 복지부에 복지가 없고요. 환경부에 환경이 없고 교육부에 교육이 없고 고용노동부에 고용도 없고 노동도 없고 감사원에 감사가 없고 통계청에 통계가 없고 국방부에 국방이 없고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가 없고 그런데도 MB는 안 해본 게 없고 북한은 못하는 게 없고 박근혜는 해본 게 없고 언론은 말하는 게 없고 이 노무현이는 놔준 적이 없고 국민들은 모르는 게 없고 현 정권은 정당성이 없지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정말 이쯤 되면 막가전 얘기지요. 원칙과 상식대로 원인 무효이기 때문에 노게임 처리하고 새 판으로 가야 됩니다. 여야 좌우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지역 감정에 굴복하지 않고도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는 세상, 이렇게 원칙과 상식과 절차를 무시해서는 판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거지요. 아무튼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노무현 NLL 발언 실체도 아닌 걸 가지고 물타기 한다고 속지 마시고 정의로운 나라, 원칙과 상식이 바로 선 나라, 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국민TV, 또 함께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모쪼록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사람 사는 세상, 그래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래 국민TV 이렇게 많이 조합원들 내주시고 뉴스타판이 이런 원칙과 상식의 언론들이 그래도 살아있는 걸 보니까 대학생들이 이래 나서고 지식인들이 이래 나서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실 거 생각하니까 이 노무현이가 야 기분 좋다. 노무현. 네. 야. 이렇게 지금 우리 조합원 간만했네요. 아 그러게요. 참 감동적이에요. 분명히 이거는 본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동적입니까? 우리 조합원께서 이거 진짜 원고 없이 하는 건가요? 근데 원고 없이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대모사라는 것, 남의 목소리를 흉내내갖고 개그하는 개그맨들은 여러분 계시고 더군다나 연예인들도 개인기라고 해서 연예 프로그램 같은 데 나오면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 나오면 잠깐 하기도 하세요.
그러나 노정열 씨처럼 정치인의 그 생전에 그런 성대모사를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정치 개그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즉석에서 원고 없이 적어도 이 합정동에서는 아니 대한민국에서는 극동아시아 우리나라 정치인으로 따지면 그렇지 전 세계에서 노정열 씨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문 아나운서님 둘이 같이 외치는 거예요. 노정열, 그만해. 노정열, 저 여러분 노정열, 노정열, 사랑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아무리 그러셔도 저는 출마 안 합니다. 네네. 이거는 확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 할도리는 그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방송에서 웃기고 또 길거리 현장에서 진행할 거 있으면 진행하고. 네. 그 자기 본분이 있는데 굳이 뭐 출마를 하고 금배지를 달고 정치계 제가 지금 하는 행위가 정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분들이 너 이제 그러다가 저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뭐 오해든 아니면 좋은 의미의 격려든 저는 제 할 일이 지금 손병희 선수가 노래하는 것처럼 저는 시사 풍자를 하다가 갈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양해해 주시고 농담인 줄은 압니다만 저를 청와대로 칭화대 옆에 있는 건가 봐요. 청와대로 보내라고 하시는 분들. 청와대는 저 중국에 있는 대학 이름이고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저 청와대에서 1인 시위를 했기 때문에 네. 저를 자꾸 그렇게 그쪽으로 보내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 일주일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만 우리 같이 열심히 살고서 다음 주에 뭔가 좀 더 재미있고 진척이 될 겁니다. 네.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정열 씨가 하는 얘기 뭔지 다 아시죠? 자, 오늘 그럼 여기서 노정열 씨와 헤어지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청곡 중에서요. 화려한 휴가 OST, 우리 대부분의 히트곡을 만들어주는 OST라고 하는 대단한 뮤지션이죠. 이무리안의 행진곡 듣겠습니다.
30년간 빛을 보지 못했다는 한 참가자. 검사를 해본 결과 아마 평생 눈을 보지 못할 것이다라는 완전한 판정을 받게 됐어요. 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현재보다 미래가 더 걱정되는 어머니의 마음. 일단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해줘야지. 그런 마음밖에는 안 들어요. 기대해볼게요. 노래 준비되셨나요? 네. 이제 너에게 난 아픔이란 것. 시각장애가 있지만 누구보다도 꿈이 많은 청년 권순철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TV가 있지만 그거 안 들어도 국민 TV 라디오만 들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거든요.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세요. 저도 조합원입니다.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문의는 서울 3144-0933입니다. 모두의 꿈 만들어요. 여기 국민TV. 우리라이프 상조 제공 15.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국민TV 라디오 3시 뉴스입니다.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과 경찰의 수사 은폐 및 허위 발표 사건과 관련해 책임자 구속과 박근혜 대통령 책임을 촉구하던 대학생들이 기습 농성을 벌이자 경찰이 이들을 전원 연행했습니다. 한국대학생연합 소속 대학생 30여 명은 오늘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반값 등록금을 외치던 학생을 종북으로 몰고 선거에 개입한 국정원을 해체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11시 30분경부터 광화문 사거리로 나와 기습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해산 명령을 내리자 이들은 동아일보사 앞으로 이동해 다시 연좌 시위를 벌였으나 이미 출동해 있던 경찰 병력이 모조리 연행했습니다. 이날 경찰은 버스 3-4대 규모의 100여 명의 병력이 투입됐습니다. 이들 학생들은 원세훈과 관련자를 즉각 구속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라, 국정원은 해체하라고 구호를 외치다 연행됐습니다. 국정원 정치 개입 사건을 놓고 정면 충돌했던 여야가 이번에는 NLL 발언록 문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중 서해 북방 한계선 포기 취지 발언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한 밑바닥에는 고도의 정치적 노림수가 깔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이미 한 차례 논란이 됐던 NLL 대화록을 꺼내든 것은 민주당의 총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맞불 성격으로 분석됩니다. 민주당을 안보 불감정당으로 몰아붙여온 새누리당으로서는 대화록의 공개로 손해볼 게 없다는 내부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NLL 대화록 재점화를 물타기 시도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전국의 초점을 여전히 국정원 의혹 국정조사에 맞추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에 유리한 일부 내용만 발췌되면 전체 맥락이 왜곡돼 민주당이 불리한 지경에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아예 전문을 공개하면 국민의 이해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화록 전문은 물론 녹음 테이프까지 공개하면 오히려 여권을 난처한 지경에 빠뜨릴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어제 김한길 대표와의 통화에서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문재인 의원은 몇몇 의원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도 문제될 게 없다, 떳떳하고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핵심 인사는 대화록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떳떳하게 대응하자는 입장이라며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맥락을 잘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형태라면 고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종교계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천주교도 국정원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과 여자수도의 장상연합회 사회사목부 등 천주교 평신도, 수도자 단체들은 오늘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검찰과 경찰의 축소 은폐 수사를 규탄하는 천주교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천주교 단체들은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은 박빙의 승부였던 지난 18대 대선 선거 결과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사안인 만큼 당시 집권 세력과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와 별개로 정치권이 나서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며 여야 각 정당과 대통령 그리고 정부가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원 개혁 방안을 국민 앞에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3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박성재였습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입니다.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 개입은 사실 무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야당에 의한 여직원 인권 유린 사건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의진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북한과 종북 세력이 하고 있는 주장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방송이 있다면 국정원 선거 개입의 진실을 바로 알리고 꾸짖을 것입니다. 국민TV는 이래서 필요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국민TV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예.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우리는 조합원이라고 하는 중간 로고송입니다. 로고송, 여러분의 로고송을 만들어 드립니다. 지금 모집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집하는 날이고, 이번 주에 2분이 의뢰해 주셨어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월요일에 방송할 거고, 오늘도 받고 있으니까요. 예. 응모해 주시고. 그리고 보자. 원래 첫 곡을 들어야 되는데, 신청곡이 밀려 있어요. 오랫동안 됐는데도 아직 들려드리지 못해서 다들 노정열 씨의 얘기에 취해 있어갖고 못 들었습니다. 파트리샤 가스의 음악을 신청해 주셨고요. 또 잭 존슨의 음악을 신청해 주신 분도 있는데 원래는 이 중간 로고송을 듣고 바로 음악이 나가야 되는데 뭔 일인지 모르지만 컴퓨터가 말을 안 듣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CDP라고 하는 좋은 기계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잠깐만 여기. 왜요? 네. 오른쪽 컴퓨터에서 조미미도 있고, 여기 뭐 노래 데이터베이스가 꽤 많네요. 뭐 찾고 계세요? 네. 아날로그 시대에는 말이죠. 아날로그 기계는 한 군데만 고치면 돼요. 그런데 이 디지털은 조금의 약간의 그런 차고나는 것, 고장이 전체로 이어지는 그런 폐해가 있습니다. 네. 다행히도 저에게는 CDP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오늘 일부에서 노정열 씨의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렇게 책상, 의자 위에 앉아있기만 해서 되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는 분도 계시는데, 어떤 분께서는 님이라는 행진곡까지 듣고, 그러면서 광야에서 님이라는 행진곡까지 듣고 그러면서 눈물이 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노정열 씨의 어조는 힘차고 밝은 것이었지만, 듣는 우리는 비감할 수도 있다는 거. 네,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마흔이 다 된 나의 친구야라고 하는 햇빛 세상의 노래를 듣겠습니다. 서른이 가고 마흔이
다가오네. 뜨거웠던 20살 땀 흘린 30이 가고 거대한 도시 한켠 새장 같은 집을 짓고 돈 버는 일 아이들 외엔 관심조차 없어진 40이 다 된 나의 친구야. 1년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어지고 뭐가 그리 바쁜지 전화 한 통 힘들어지고 하루가 멀다 하고 골목길을 쏘다니며 단골 술집 외상술에 밤새워 얘기하던 부르렀던 나의 오랜 친구야.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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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친구야. 나이가 든다는 건 넓어지는 일인 줄 알았지. 모든 일에 현명해지고 실수하지 않을 줄 알았지. 하지만 매일 똑같은 길을 따라 비슷한 사람들과 싸우고 악수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더구. 뒤돌아보지 마. 아직은 추억이 아니야. 새색한 꿈이 빛나지 않을지라도 친구여 잊지는 마. 그대 눈길 바라보는 곳 그대 발길 걸어가는 곳 언제나 내가 그대 곁에 걸어가고 있음.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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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친구야. 호호 호호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만 파트리샤 가스가 처음 등장했을 때 샹송에 드디어 새로운 별이 나타났다라고 좋아했죠. 이브 몽땅이라든가 에디트 피아프라든가 또는 이브 드데이라든가 조르지 무스타키 같은 그런 고전적인 그런 샹송 가수의 느낌이 아닌 뭔가 모던한 영국과 미국의 팝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대항마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네. 파트리샤 가스의 음악 신청곡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늦게 들려드려서 죄송합니다. 대학생들 연행에서 잡혀가는 그런 유튜브 동영상 떴다고요. 예. 태극기를 몸에 걸고 그렇죠. 국정원이 나서갖고는 선거를 조작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거니라고 내지는 에이구 또 한 건 했구나 라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이게 국민이겠습니까? 특히 이게 청년이겠습니까? 청년 정신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새 것에 민감하고 네, 불에 떨쳐 일어서야 되고 진리에 목마르러 하는 것 이게 청년 정신 아니겠습니까? 네. 새로 오신 조합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볼게요. 반바지님 경기 안산시 상록구 제법 돼요. 지금 제가 여태까지 소개하면서 안산 상록구에서 꽤 오십니다. 상록수의 무대라는 것도 계속 그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란 시도 쓰셨고 또 영화인으로서 시나리오 작가로도 활동하셨던 심훈 선생의 상록수 고양시 덕양구 딜란 부인께서도 딜란은 밥 딜란의 그 딜란입니까? 원래는 로버트 짐머맨이라고 하는 본명이 있었는데 딜런 토머스라는 시인을 동경하면서 유태인이었지만 유태인 아닌 척하는 이름을 썼다고 하죠. 네, 그래서 밥 딜런이라고 이름을 바꾼 다음에 뉴욕의 커피숍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다가 존 바이즈 등에 의해서 뉴포트 포크 페스티벌을 통해서 스타덤에 오릅니다. 예, 일약 60년대 포크, 모던 포크의 상징이 되어버리죠. 블로잉 인 더 윈드 같은 노래, 우리나라에서는 바람만이 아는 대답이라고 번안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노래 같은 경우는 영미권에서는 우리의 아침 이슬, 광야에서 같은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고미수님. 야,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써져 있군요. 네. 죄송합니다. 네. 소리내님. 예, 소리내도 아니고, 소라내도 아니고, 소리내입니다. 한남동에 계시는군요. 바로 뒤이어서 가입해주신 원 플러스입니까? 아이 플러스입니까? 예, 원 플러스님은 또 이분도 그 용산구에 예, 계시는 분이군요. 용산은 참 오래된 땅입니다. 19세기 말에는 청나라의 주둔지였고, 일제시대 때는 일본, 경성주둔 일본군의 주둔지였고, 그 후에는 미군의 주둔지였던 곳이 있는 곳. 그쵸? 네. 제가 지지난주에 춘천을 다녀왔었어요. 춘천역에서 내렸는데, 좀 낯설었습니다. 왜냐고요? 춘천역에서 내렸는데 횡했거든요. 분명히 저 시내 중심가가 바로 저 앞에 있는데 중심가 이어지기 전까지 횡했습니다. 왜냐? 예전에 거기 그 미군 기지가 있었던 자리였거든요. 근데 미군 기지 반환되고서 그 자리를 녹지로 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횡하다는 느낌 가졌었고 달리다 보니까 좋은 겁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다가 양옆에 녹지가 있고 그리고 시내가 있으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 뭐 그렇다고요. 네. 다음 분은 보자. 제주시 조천읍의 형돌님이시군요. 네, 영어로 이렇게 써주셨는데 형돌로 있겠죠? 희운돌로 있지 않겠죠? 그 현대차 아직도 미국에서는 현다이라고 많이 읽는다고 하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사를 보면은 참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금성이 있었잖아요. 금성. 예전에 축구팀 같은 경우에 럭키 금성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었습니다만 바로 락키 그룹이랑 금성 그룹이랑 합쳐갖고 럭키 금성이었잖아요.
구씨와 허씨의 동업. 끝까지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다가 지금은 LG와 GS로 분리됐죠. GS의 허씨. 네, 그래서 LG25가 GS25가 된 겁니다만 우리 동업 역사상 이렇게 평화롭고 화기애애한 사돈 간의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LG 기업 문화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만 아무튼요. 골드스타, 네, 금성.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진공광 라디오를 국산화시킨 게 금성이었잖아요. 금성전자. 금성을 이제 영어로 하면 비너스입니다. 비너스. 근데 이거를 고지그대로 금성 해서 골드스타로 해외 판매했었죠. 이건 그야말로 콩글리시라고 볼 수 있겠는데 골든스타도 아니고 골드스타. 지금 LG입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수의 KC블루5님, 여수. 해산물 좋다는 말씀 드렸죠? 거기, 전라 좌도에. 그렇죠? 그래서 전라 좌수형이 있었던 곳. KC블루5. 5란 단어를 보면은 제 두 가지가 언뜻 생각이 나네요. 샤넬 넘버 5. 마릴린 몰로가 내 잠옷은 샤넬 넘버 5예요. 라고 얘기했던 것. 그러니까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잔다는 그런 얘기였으니까 정말 대단한 비유였죠. 그리고 또 하나, 브리티시 인베이션, 비틀즈로 촉발된 영국 밴드들의 특히 리버풀 출신들의 밴드의 미국 진출 때 그 선봉에 섰던 밴드들 중에 하나가 바로 데이브 클락 5라고 하는 그 외치는 소리, 꼭 큰 스타디움에서 외치는 듯한 그런 음악을 했었죠. Glad All Over 이런 노래로 유명했었습니다. 다음은 위링크님, 양천구 신월 이동. 예, 양천구 신월 이동. 꽤 서쪽이네요, 그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212번이라는 버스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번호가 바뀌었겠지만요. 그 버스는 저쪽 동쪽에 남동 쪽에 있는 그런 송파나 여기서부터 오금동, 문정동 이런 곳에서 출발해갖고 신월동까지 가는 버스였어요. 대단했었죠. 중간에 저는 학교 간다고 내렸습니다만, 저 신월동까지 가면 얼마나 머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고양시 덕양구에서 써누이님, 써누이. 써니의 그 써니입니까? 이선희 씨의 학창시절의 별명 중에 하나가 바로 써니였대요. 써니. 그리고 보니엠의 노래 써니도 있죠. 그 써니 원래 오리지널이 있었습니다만 우리에게는 보니엠의 노래로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자, 책 에바라님, 제가 가끔은 이제 농담으로 우리나라 교과서, 국정교과서 주식회사 사장님의 닉네임이 책 에바라다 라고 농담을 합니다만 진짜 책 에바라님이 오셨군요. 금정구 남산동에. 그렇군요. 부산에도 남산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남산 놀이마당이라고 풍물도 하고 연극도 하고 그러는 문화단체가 있죠. 그 부산 쪽은요, 노래단체로 이렇게 유명하거나 민중가수가 이렇게 뛰어나거나 이런 전통보다는 그런 놀이패들이 대대로 뛰어난 그런 몸집패들이 많아요. 그 춤 잘 추시는 분, 그리고 남산 놀이마당처럼, 그런, 또는 자갈치라고 하는 이제 역사가 30년 가까운 그런 훌륭한 그런 연극회도 있습니다. 부산의 그런 야성을 가진 그런 문화를 가꾸고 지켜온 그런 곳이죠. 다음 이천시 마장면에 변상욱님? 우리가 아는 그 변상욱일까요? 네. 그럴지 아닐지 모르겠어요. 아닐 것 같다. 이천에 살고 계시니까. 이천과 여주는 같이 붙어 있습니다만 좀 뭐라 그러나 그 성향이 많이 좀 다르다 그러죠. 동네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고 해요. 여주, 이천. 우리 현대사에서 보면은 이승만 정권 때 떠들썩했던 곳입니다. 왜냐? 이정재가 이쪽을 기반으로 해서 국회의원을 하려고 인심 많이 뿌리고 그랬거든요. 돈도 뿌리고 청탁도 많이 들어주고 결국은 잘 안 됐습니다만 이정재는 참 꿈이 컸던 그런 건달이었죠. 비극적으로 죽었습니다. 다음 남양주시 가운동의 선인장님.
가운동은 처음 들어보네요. 남양주시 자체가 참 커요. 예전엔 남양주 군이었는데 그 금강고속이라고 해갖고 강원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직행버스를 상봉터미널이나 이쪽 어디입니까? 동서울터미널에서 타고 가다 보면은 가도 남양주야. 서울 지나서 구리 좀 지난다면 계속 남양주, 가도 남양주다가 바로 강원도 홍천으로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부산 진구 가야이동의 모기탄다님. 참 닉네임 상징적입니다. 보통 부산 사람들은 진구라고 그러고 진역이라고 합니다. 부산 진역, 부산 진구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진은 참 진짜가 아니라 바로 진지할 때 진짜죠. 임진왜란 때 초창기에는 그래도 싸움이라고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 맞닥뜨렸던 곳이 왜군이 상륙해하고 처음으로 전투를 치른 곳이 바로 이 부산진이었습니다. 부산진의 그 정발이라고 하는 부산진의 첨사, 그 벼슬은 첨사였나요? 그러나 압도적인 적의 병력 그리고 전혀 전쟁 준비가 되지 않았던 부산진 함락되죠. 정발은 끝까지 싸우다가 죽습니다. 그 다음에 입성한 데가 동래산성이었는데 동래산성의 송상현은 잡혀갖고 자 도와주면은 목숨만은 살려주마 그리고 예우해주마 그랬는데 거기서 장수의 기계를 잃지 않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처형을 당하죠. 그 이후로 어떻게 보면은 탄급내 신립장군이 버티고 있는 문경세제에서 탄급내까지는 거의 무혈입성 비슷하게 제대로 싸움다운 싸움도 하지 못한 관군들의 모습. 명장 신립은 어이없게도 배수전을 치고서 싸웠기 때문에 쫄딱 망하게 되죠. 정말 어이없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네. 전술 전략이 대실패였죠. 아무튼 부산진의 모기탄다님. 인천 남구 숭이 13동, 1동과 3동 모두에 걸쳐서 살고 계시다는 건가요? 고진감래님. 네. 이 닉네임도 참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고진감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은 바로 모두 이 고진감래의 그런 정서를 갖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많은 조합원들께서도 하고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이런 분들을 소개해드리고 이런 것은 저희 기쁨입니다. 다만 생각해보니까 저는 실명 방송하고 그러기도 했었는데 그것이 부담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제보 들었습니다. 왜 제가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우리나라는 언론 자유가 개인의 선택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헌법으로만 보장되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아까 노정열 씨가 법에 대해서 이러저렇게 막 많이 말씀하셨죠? 그 와중에 동작구 흑석동에 재현 투님께서 가입을 해 주셨습니다. 동작구란 지명은 저희 같은 사람에게는 무엇보다도 예전엔 이제 동작구란 지명이 없었으니까요. 영등포구에서 분리됐던가 아마 그럴걸요? 하여튼 동작동이었어요, 우리한테는. 동작동 국립묘지. 우리 어렸을 때를 상징하는 그런 키워드 중에 하나는 분명히 반공이었거든요. 반공, 방첩 또는 멸공. 나중엔 멸공이었어요. 반공이 아니라 멸공, 멸해야 된다는 거죠. 방첩은 물론 간첩을 막는다는 그런. 이 상징 중에 하나가 동작동 국립묘지였다는 겁니다. 동작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남아있죠. 자, 시험관수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연행된 대학생들, 이 대학생들이 무슨 징역을 살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싸그리 어떤 심정으로 나섰을까요? 이 대학생들은 한대련이 주축이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참 슬픈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 한대련 학생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번 국정원 그 선거 관건 선거 이 의혹에 대해서 그동안 나서지 않았대요. 왜냐? 니네 또 나섰냐라는 그런 주위의 그런 질책 이런 시선이 두려워서. 근데 이번에는 각 학교에 시국선언하는 그런 학생회들이나 학생들이 바로 운동권 출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운동권이냐 아니냐, 쟤들 또 좌빨이냐, 쟤들 또 나섰거냐 아니냐 이런 게 아니라 팩트를 봐야 되죠. 사실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꼭 이럴 때마다 지역색 나와요. 저런 문제 제기하는 놈들은 전부 다 전라도다. 이런 개 같은 얘기로
네. 조갑제가 며칠 전에 또 그랬다 그러던가요? 하여튼 정말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욕하는 거 싫어합니다. 누가 욕하는 거 좋아합니까? 그런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네. 자, 음악을 좀 듣고 올까요? 아, 신청곡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어떤 거? 읽어주세요. 어느 거요? 화려한 어디 있지? 많이 지금 올려주셨기 때문에 어떤 글인지 모르겠네. 최근의 글입니까? 아, 이 최근에 이거 말씀하시, 예. 병희님 짱님께서, 아이고 참, 제가 본 닉네임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미학적으로도 완성도가 높고요. 그리고 발음하기도 좋고, 병희님 짱이래, 네. 그리고 참 아름다운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제가 혼자 생각했을 때 한국말로 된 다섯 음절로 된 가장 아름다운 말은 뭘 이런 걸 다. 이거고요. 네 음절은 병희님 짱, 네. 세 음절은 병이 짱, 예. 두 음절은 휘 짱, 네. 한 음절은 휘입니다, 예. 병희님, 언제 초대 손님으로 윤민석님과 함께 안사람 건강과 민중가요 창작 비사에 대해서 얘기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병희님의 섭외 능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신청곡은 가사가 서정적인 윤민석님 곡의 전사의 맹세 원 신청해 봅니다. 방송 출연이나 이런 걸 고사하시죠. 네. 유민석 씨 같은 경우는 예능 이런 감각이나 또는 그런 기질이 있는 게 아니라 창작자시거든요. 근데 방송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들이 알려져 갖고 너무 과대 포장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계하시고 그런 겸손하신 분입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고맙습니다. 이런 신청을 해주셔서 혼자 개인적으로 윤민석 형의 후배이자 팬으로서 정말 고맙습니다. 전세맹세 원 듣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보트에 보안사 안기부 등을 동원하여 비밀 감시망을 설치해놓고 그들은 최소한의 사람 되는 권리마저 짓밟아가며 민중들을 탄압하더니 급기야는 이 땅 4천만 애국 민중들의 꿈과 희망이 자랑찬 전대협의 지도구시는 송갑석 의장님을 국가보안법의 올가미를 씌워 여행해 갔다. 끝끝내 잡히지 않고 백만학도 투쟁 있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함께하겠노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맞서다가 온통 피가 낭자한 채 의장님은 끌려가셨지만 보아라, 의장님이 연행됐다고 깨질 조직이었다면 아예 처음부터 만들지도 않았으리라. 너희의 탄압이 거세어질수록 너희와의 직동이 악랄해질수록 구국이 강철되어 전대협은 더욱 시퍼렇게 날이 서는 배수가 되어 너희 빠른 우리의 가슴이 꽂혀 저국의 온누리의 자랑이 빛날라. 하나
종을 들고 목숨 다하여 죽는 날까지 사랑 가득 싸우겠소. 목숨 다하여 죽는 날까지 사랑 가득 싸우겠소. 네, 노래 전사의 명세원 버전이 어떤 라이브 버전인 모양인데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유통되는 음원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음질이 요즘 표현에 따르면 구릴 수도 있는 거죠. 두아의 엄마께서 말씀해 주신 분위기가 너무 북한스럽네요. 낯설어요. 국민TV는 좌우가 아닌 상식 중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북한 노래는 아니죠, 이게. 북한스러운 것에 대해서 이제 취향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이건 뭐, 그렇다고 좌도 우도 좌도 우도 아닐 수가 없죠, 우리나라에서. 안 그렇습니까? 소위 우파에서는 자신들의 말만 조금만 반대해도 무조건 좌로 몰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좌가 돼버리는 거죠. 심지어 저는 일베에서 분류한 좌빨 포크송 A급 좌빨 포크송 가수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택해라 그러면 그럼 좌를 택하겠습니다. 왜냐? 우리나라에서는 우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너무 힘이 세고 너무 부당하게 많은 권력을 갖고 있고 너무 부당하게 그렇죠. 비도덕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울추가 많이 기울어져 있고 시소의 한쪽 기울기가 너무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네. 누군들 중간에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 광 감독님께서 참 부인께서 생신이라고 하셨나요? 네. 네? 본인 생일. 본인 생일이라고요? 오. 그러면서 이 대선 이후에 멘붕에 빠져 있는 가족 걱정하시고,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멘붕이라는 단어 자체도 너무 자주 쓰이니까, 또 원래 어원을 따져보면 썩 그렇게, 쓰기에 꼭 적절한 단어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시대 정신 중에 하나가 이 시대를 규정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멘붕, 힐링 이런 거니까 무기력에 빠져 있는 그러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저라고 해갖고 항상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무기력을 누가 제일 바라겠는가라고 생각하면은 힘들더라도 툭툭 털고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인간의 특성을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프로메테우스 아니겠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인간들에게 불을 훔쳐서 가져다 준 죄로 매일매일 간을 독수리한테 바쳐야 되는, 쪼임을 당해야 되는, 그래도 신 앞에서 굴하지 않은 그런 것. 인간의 정신. 또 하나는 바위돌을 굴리다가 정상 가까이 갔다가 결국은 정상 끝까지 못 올리고 다시 굴러떨어져 갖고 다시 끊임없이 반복을 해야 되는 무한노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는 이것이 인간 아니겠습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오랫도록 하다 보면 언젠가는 깨진다는 믿음.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겠죠. 근데 광 감독님, 저도 빛광자 들어가요. 손병의 병자에 빛광자 이렇게 휘자의 빛광자 변이군요. 네. 생일 축하곡 제가 부를게요. 그대를 만나기 전에 나는 빈 들판을 떠돌다 밤이면 웃는 바람 이었는지도 몰라. 그대를 만나기 전에 나는
긴 날을 혼자 서서 울던 풀잎이었는지도 몰라. 그대를 만나기 전에 나는 빛 하나 없이 가난한 어둠이었는지도 몰라. 그대를 만나기 전에 그대를 만나기 전에 나는 바람도 풀잎도 어둠도 그 아무것도 아니었는지 몰라. 그대를 만나기 전에 나는 빛 하나 없이 가난한 어둠이었는지도 몰라. 그대를 만나기 전에 그대를 만나기 전에 나는 바람도 풀잎도 어둠도 그 아무것도 아니었는지 몰라. 어둠도 그 아무것도 아니었는지 몰라. 안도현 씨 그리고 손병희 작곡의 그대를 만나기 전에라고 하는 저의 1집 그리고 2집에 수록해 있는 초희기본 입니다. 예, 관 감독님, 예, 축하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선물 뭐 줄까 해서 선물로 조합원 가입해달라고 하셨다고요. 참, 이런 정성을 접하면은 정말 몸둘 바를 모릅니다. 과연 이 기대에 부응할 만큼 방송을 잘 하고 있는가? 열심히는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정말 잘 하는가? PD, 기자로 입사해서, PD로 입사해서 뉴스를 진행해야만 되는 그런 운명을 갖고 계신 그런 PD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초긴장하면서 발음, 나레이션 연습하고 그럽니다. 그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예. 가만있어 보자. 두 분 오셨군요. 한 분, 예. 최불암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닉네임 최불암. 최둘맘. 야, 이 모니터가 좀 멀리 있다고 그게 보이질 않냐. 예. 이게 좀 비스듬히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전남 목포시, 예, 오감동. 목포는 이 목포에 도착을 하면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목포는 항구다라는 노래가 구슬프게 퍼졌었죠. 목포역에 도착하면 유달산 그리고 멍게 비빔밥 기억납니다. 그리고 목포도 그렇고 군산도 그렇고 일제시대 때 5대 도시였다가 급격하게 쇠락하잖아요. 이유는 일본의 쌀을 강제로 빼앗기던 그런 항구에서 발전했는데 발달했다가 망해버린 겁니다. 덕분에 일제시대 건물이 많이 남아있어갖고 그걸 지금 관광상품화하고 있죠. 네. 음악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짧은 음악 잠깐만. 그래야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텐데.
잭 존슨의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제주도에서 또 한 분이 가입해 주셨어요. 제주시 이도이동. 여기는 어딘지 모르겠네. 제가 제주도 하면은 제일 귀에 익은 게 노형동입니다. 제 친구가 살고 있거든요. 용머리인가요? 그 바위 옛날에 태풍 때 그거 부서져 갖고는 참 마음이 아팠죠. 반갑습니다. 네, 어쩌고저쩌고 5716님. 예. 자, 아까 근데 전사의 맹세 원 같은 노래는 북한풍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가사 내용도 항일, 민족, 이런 총 얘기 나오고, 노래풍도 약간 북한풍이죠. 네.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부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그러나, 북한 것이라고 해갖고 무조건 추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시대착오적이지만, 그 반대도 꼭 그럴 필요 있는가라는 그런 겁니다. 자,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자, 모윤숙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라는 시는 참 잘 쓴 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모윤숙의 아버지는 지사였죠. 선비였고 독립지사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윤숙은 처음엔 그러다가 나중에 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애국이란 말이 이렇게 더럽혀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걸 바로잡아야 되는 사람들, 그게 보수인데 그들이 꼴통짓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나는 386이다. 386 세대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사죄드리면서 그래도 이렇게 들이대는 목소리로 그래, 난 386이다. 안치환의 목소리로 듣고요. 그렇구나. 저는 이제 이번 주 방송 끝이군요. 다음 주에 더 밝은 모습으로, 힘찬 모습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월은 혁명의 달이요 5월은 핏빛의 양재 우리의 찬란한 자기 아이폰 줘봐. 좋은 거 깔아줄게. 어이 김씨, 갤럭시 S 내놔. 이거 내내 켜놓고 다녀봐. 좋아. 국민TV 라디오 스마트폰 앱을 깔아주세요. 혼자 듣기 아까운 방송 모두에게 골고루 듣게 해주세요.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나머지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 플레이에 접속하셔서 팟빵을 입력하시고 팟빵 앱을 다운받으세요. 국민TV 라디오가 언제 어디서나 깨끗하게 들립니다. 어때? 좋지? 이게 진국이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정봉주입니다. 협동조합, 우리 사회를 살릴 수 있는 대안입니다. 저도 지금 봉화에서 도시 좋고 농촌 좋고 봉봉 협동조합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한번 바꿔보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시고, 제가 조합원인데 이 조합원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은 모두 다 빨간 당 쪽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문의는 서울 3144-0933입니다.